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도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장외 상품도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소에서 나이맥스나 IP에서 이 천연가스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본 단위가 10 billion British thermal unit입니다. 천연가스는. 그 단위가 꽤 크죠. 천연가스를 해서 그런 거예요.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0억 그 thermal unit이 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내추럴 가스인 경우는. 전기인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오일보다도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해요. 천연가스랑 원유 이런 것들은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전기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140개의 그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미국의 그 전 지역을. 그래서 거기서 쓰고 남는 전기를 이렇게 거래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통상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 매각되는 그런 그 전기는 중간에 선로 송전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데 거기서 송전 비용 발생하고 손실, 에너지 손실 같은 것도 발생을 합니다. 전기가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전기가 쓰일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여름에, 겨울에 히터 하느라고 전기가 많이 쓰이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전기가 제일 많이 쓰이는 기간은 여름입니다. 여름. 왜냐하면 에어컨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어컨 때문에 전기 수요가 많아서, 전기 수요가 많으면 전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확 뜁니다. 전기 선물 가격도 뛰어요. 그래서 아주 급등하는 게, 저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현물, 선물 가격이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현물 가격이 뛰어오르겠네요. 저장이 안 되니까. 나이맥스에서는 이런 전기에 대한 선물 계약이 거래가 되고 있고, 장외시장에서는 선물, 선도, 옵션, 수합 같은 것들 다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 에너지 파생 상품, 날씨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하나는 가격 위험이 있는데, 이 가격 위험은 에너지 파생 상품을 사용해서 해지를 하고, 또 하나는 볼륨 위험이 있어요. 가격도 해지를 했는데 충분한 양만큼 해지를 못하면 또 위험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볼륨에 대해서는 날씨 파생 상품 가지고 해지를 합니다. 지금 여기 예제가 나오는데, 매달의 어떤 이익이 Y라고 하면 그 이익이 어떤 에너지 가격, 평균 에너지 가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중회귀 분석을 한 거죠. 다중회귀 분석을 하고, 여기서 P는 에너지 가격이에요. 평균 에너지 가격. T는 평균 기온입니다. 달의 이익이 에너지 가격과 기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중 멀티플 디그레션, 다중 회귀 분석을 해서 여기 회귀 개수 C값을 구한 다음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B만큼 에너지 파생 상품을 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만큼 날씨 파생 상품을 사가지고 해지를 한다 하는 게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좀 이상한, 우리가 이색 옵션도 했지만 좀 특이한 그 파생 상품 중에 이제 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그러면서 일종의 파생 상품이죠. 이 캣본드라는 건데, 캣는 이 카타스트로피의 앞에 자를 딴 겁니다. 카타스트로피는 재난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큰 재난. 그 재난이 오면은 엄청난 그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캣본드를 어떤 회사가 주로 발행을 하냐면, 개인은 발행을 못하고 보험회사가 발생합니다. 보험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뭐 그 재난보험이라고 그러나요? 그 화재보험, 뭐 재난보험 이런 거를 이제 받는데 큰 재난이 생기면 보험회사가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위험을 염두에 두고 뭘 합니까? 재보험을 들죠. 리인슈런스를 한단 말이에요. 재보험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캣본드라는 거예요. Catastrophe Bond.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 누가 발행을 합니까? 보험회사가 발행을 합니다. A, B. 보험회사가 발행을 해요. 누가 사요? 누가 삽니까? 투자자가 사는 거예요. 투자자가. 투자자를 왜 사느냐? 이 보험회사가 발행한 이 캣본드의 채권 이자가 보통 채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 수익을 보기 위해서 higher interest rate, 채권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투자자들이 이 캣본드를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로 이 투자 대상이 되는 투자 상품이 서로 상관관계가 적을수록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잘 돼요. 위험이 소위 그 unsystematic risk는 이렇게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분산만 잘하면. 근데 이 재난 위험 같은 거는 굉장히 특이한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거는 B 입장에서 도움이에요. B 입장에서 도움이 뭐라고요? 첫째, 캣본드의 채권 수익률이 꽤 높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캣본드를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좋은 거예요. 왜? 재난 위험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위험이잖아요. 그런 특이한 위험은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원상 위험을 분산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B는 캣본드를 사는데 A는 왜 캣본드를 발행한다고요? 캣본드를 통해서 재보험의 대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난이 왔을 때 내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너무 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이 많은 거예요. A가 보험회사예요. 그 대안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재보험을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 캣본드를 발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캣본드를 발행해서 어떨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냐? 그게 이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쭉 나오는데, 그 어떤 보험회사가 있는데, 플로리다 같은 데가 굉장히, 디즈니 월드도 있고, 좋은 동네지만, 한 번씩 거기에 이제 허리케인이나 이런 재난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때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